오늘의 시제는 악모 재봉 고경명 선생으로 정했습니다. 악모란 우러를 앙자 사모할 모자, 우러러 사모한다 혹은 우러러 그리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봉 고경명 선생을 우러러 사모한다 하는 시제입니다. 이 시제를 택한 이유는 추석 명절도 되고 그래서 저희 고향 생각도 나고 또 돌아가신 선친 생각도 나서 시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로 해서는 재봉 고경명 선생은 15대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로부터 재봉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들으면서 우리 집안의 자랑거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의 그 의병장으로서 혁혁한 공적이라든가 그 집안을 빛낸 그 학덕은 우리 집안의 자랑거리요 또 자부심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저로 해서 15대조이시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언젠가는 한시로 한 수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은 감히 이분의 그 공적을 시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들 것 같아서 미루다가 추석 명절도 되고 그래서 오늘은 과감히 시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시를 함께 짓는다 생각하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한시 짓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한문도 알아야 되고 또 시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자, 이 시에 대해서 문외한인 분들도 오늘 이 시는 그 자세한 규칙이나 이런 건 잘 모르셔도 어떤 순서로 우리 한시를 옛날에 지었던가 요걸 살펴보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한시 짓는 그 순서라도 대강 익혀두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한시를 여러분들께 선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작시를 하기 전에 먼저 고경명 선생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먼저 하고 작시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의 본관은 장흥이고 자는 이순, 호는 재봉, 그리고 광주 압보촌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서울이 함락되고 또 선조 임금이 의주로 파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주에 있는 옛날 나주 부사를 지냈던 김천일 그리고 박광옥과 의논을 해가지고 함께 의병을 일으킬 것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거울에다 경문을 돌려서 6천여 명의 의병을 담양에 모아가지고 진영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전라자도 의병대장에 추대가 돼가지고 종사관의 유팽로, 안영, 양대박을 각각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의병군의 결성과 외적을 격퇴하겠다는 출사표를 조정에다 전달하도록 하고 6월 1일 담양을 출발해서 북상을 개시했던 것입니다. 6월 27일에 충청도 은진에 도달해서 외적의 동태를 살피고 있던 중에 황간과 영동 등지에 있던 외적들이 금산을 점령하고 장차 전주를 경유해서 호남을 침범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에 곡창인 호남을 외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당초에 북상하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을 하고 금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방어사인 곽영의 관군과 좌우익으로 진을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7월 10일 곽영과 합세해서 외적과 대회전을 시도하기로 하고 먼저 800여 명의 정예로 선제 공격을 했는데 외적은 먼저 약한 관군을 일제히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겁을 낸 관군이 싸울 것을 포기하고 앞을 다투어 패주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의병들도 사기가 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의병군들마저 붕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경명은 후퇴해서 다시 전세를 가다듬어 후위를 기약하자는
주위 참모들의 종용을 뿌리치고 패전장으로 죽음이 있을 뿐이다고 하면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외적과 대항해서 싸우다가 둘째 아들인 고인우와 유팽로 안영 등과 함께 순재를 하셨던 것입니다. 큰아들 고종우는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한 후에 진주성 싸움에서 또 순재를 하게 되니까 결국 삼부자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충렬의 집안으로 대대로 추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려서부터 행동이 남달리 어른스러워서 백인걸이라는 분이 남평 현감으로 있을 때 고경명의 어렸을 때 모습을 보고 장차 비범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결국 나라를 위해서 삼부자가 같이 목숨을 바칠 만큼 충렬이 대단했던 집안이었습니다. 자, 시, 글씨, 그림에 능했고 저서로는 시문집인 재봉집과 속집, 유집, 또 무등산 기행문인 서성록, 각처에 보낸 경문을 모은 정기록 등이 있습니다. 시호는 충렬공입니다. 자, 이상 간단히 양력을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이제부터 작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아부는 고을 선자, 해년자, 먼저 선자, 구둘 견자, 버릴 연자, 이 5글자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련부터 작시를 하죠. 수련은 첫 구와 둘째 구를 얘기하죠. 자, 첫 구를 먼저 작시를 하려고 보니까 운자가 뭔가 봐야 되겠죠. 운자가 고을 선자입니다. 자, 그러면 고을 선자가 들어가게 작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었습니다. 장원급제 오간선이요. 장원급제란 말은 우리말로도 그대로 쓰지요. 장할장자, 으뜸원자, 미칠급자, 차례제자. 자,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급제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1등으로 급제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명종 때 사마시에 장원급제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원급제한 오간이라는 것은 구수록자 얼굴 안자입니다. 이것은 잘생기고 환한 얼굴이란 뜻이에요. 고울 선자가 있으니까 풍채가 고운 선비다. 다시 해석해 보면 장원급제한 풍채가 고운 선비로. 그 다음 이구로 넘어가죠. 이구는 창이 군공 백발년이라. 창의 광대 창자를 오를 의자. 여기서 창이라는 것은 의병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의병을 일으켜서 군공, 싸움에서 공을 세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이가 어떤 나이였느냐? 백발년이다. 백발이라는 것은 흰 머리를 얘기하죠. 연이라는 것은 그 나이라는 얘기예요. 백발년이라는 것은 이 고경명 선생이 60세의 의병장이 됐던 것입니다. 당시 60세라고 할 것 같으면 환갑의 나이 아닙니까? 지금 90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 죽치고 앉아 있어야 할 나이인데 의병장이 돼가지고 말을 타고 적진으로 달렸으니까 대단한 기백이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한 겁니다. 백발년이요, 백발의 나이에 의병을 일으켜서 공을 세웠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수련은 대를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평측만 맞히고 가면 되겠죠. 자, 척구 평측을 봅시다. 장원, 평평, 급제, 옥, 측, 안선, 평평. 그런데 여기서 맨 앞에 첫 글자인 장은 장할장자인데 이건 측성인데도 평성줄여가 있는데 첫 글자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둘째 구 평측을 보겠습니다. 창의, 측, 군공, 평평, 백발, 측, 년평. 자, 그러면 평측이 하자가 없죠. 그러면은 함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년은
3구와 4구를 말하죠. 평측보를 갖다 놓고, 자, 여기에는 4구에가 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4구 운자를 보고 4구를 먼저 작시를 해야 됩니다. 자, 4구 운자가 먼저 선자지요. 그래서 먼저 선자가 들어가게 작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용자 늠름 유수선이야. 용자, 얼굴 용자, 모양 자자, 자태라는 얘기예요. 얼굴과 자태. 늠름이란 우리말로도 늠름이라고 얘기하죠. 아주 의젓하고 당당을 늠름하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얼굴과 자태가, 용모와 자태가 아주 당당하고 늠름했고, 유수선이라, 그 늠름하기가 유 있을 유자, 수 누구 수자, 먼저 선자, 누가 있겠느냐, 누가 먼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자태를 앞설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그보다 더 60세, 그보다 더 늠름한 자태를 가지고 의병장으로서 앞설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럴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대구에 맞춰서 3구도 작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3구 작시는 용자하고 대구를 맞추기 위해서, 자, 기상이라는 시를 갖다 썼습니다. 기상도 마찬가지로 타고난 기계를 기상이라고 그러죠. 자, 용자와 기상은 서로 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늠름, 이게 두 글자가 첩자이기 때문에 의태어지요. 늠름한 모습을 얘기하죠. 그럼 여기하고 대가 될 만한 것은 또 첩자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당당, 우리말로도 많이 쓰죠. 풍채가 당당하다. 자, 그래서 기상이 당당하다. 그러면 서로 대가 잘 되죠. 자, 그 다음 유수선의 대로서 종숙감을 썼습니다. 종은 따를 종자, 쫓을 종자, 숙은 누구 숙자, 감은 감이 감자, 글자 하나하나가 서로 대가 다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유수선과 종숙감이라. 그러면 종숙감은 뭔가요? 누가 감히, 종자가 있기 때문에 따를 자가 있겠는가? 그 당당한 기상을 누가 감히 따를 자가 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3구와 4구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상당당 종숙감이요, 당당한 기상을 누가 감히 따를 자 있으며, 용자 늠름 유수선이라, 늠름한 자태를 앞설 자가 누가 있겠는가? 자, 그러면은 대도 맞춰 봤으니까 이제 평측을 맞추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3구 평측. 기상, 측, 당당, 종, 평, 숙감, 측. 자, 4구 평측. 용자, 평, 늠, 유까지 측, 수선, 평. 자, 이렇게 해서 함년도 평치까지 다 마쳤으니까 그 다음 경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년은 5구하고 6구를 얘기하죠. 자, 5구하고 6구 평측보를 갖다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6구가 운자가 있으니까 6구를 먼저 작시를 해야 됩니다. 6구의 운자가 견자지요. 구둘견자. 그래서 이 구둘견자가 들어가게 작시를 해봤습니다. 맹약 융중 의지견이라. 맹약, 맹서맹자, 매질약자. 그러니까 맹약이라는 것은 굳은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융중은 의병들로 편성된 진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군대 아니죠. 자, 여기에서 맹약을 했다는 게 의병들끼리 우리 죽기 살기로 싸우자 하고 맹약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 다음 의지견이라, 의지가 견, 굳건했다, 구둘견자. 자, 다시 맹약 융중 의지견이라. 진중에서는 맹약으로 의지를 굳건히 했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대를 맞춰서 오구도 작시를 해봤습니다. 자, 맹약하고 경문, 경문이라는 것은 경문격자 글문자지요. 자, 이 경문이라는 것은 이 의병들을 모을 때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외적을 토벌해야 된다 하는 내용의 경문을 아주 문장력 있게 잘 써서 설득력 있게 문장을 만들어서 사방으로 띄웁니다. 그러면 그 경문을 보고 사람들이 아, 나도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겠다 해가지고 의병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것을 마상 그랬습니다. 마상에서 그때는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가면서 마상에서 경문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의병들을 계속 모았던 거예요. 그래서 담양에서부터 6,000명인데 나중에 한 8,000명까지 모아졌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것을 마상경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경문을 앞에 내온 것은 평측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마상경문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경문마상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공이라, 그 정신이 마상 경문을 쓸 수 있는 그 정신이 공고에 딱 굳었단 말이에요. 그 정신이 굳셌다. 그러니까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경문마상 정신공이라, 마상 경문으로 정신을 공고히 하고, 자, 의병들의 정신을 아주 굳세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5구와 6구 해석을 다시 한번 하고 평책을 맞춰보죠. 5구 경문마상 정신공이요, 마상경문으로 정신을 공고히 하고 맹약 융중 의지견이라, 진중에서는 맹약으로 의지를 굳건히 했네. 자, 이렇게 문장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평칙이 맞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죠. 5구 평칙을 봅시다. 경문 평평, 마상 측, 정신 평평, 공측. 자, 그런데 여기서 맨 앞에 격자는 측성이죠. 그런데 평성줄에 있죠. 그러나 첫 글자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6구 평측, 맹약 측, 융중 평평, 의지 측, 견평. 자, 이렇게 해서 5구와 6구의 평측도 하자가 없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련은 7구와 8구를 얘기하죠. 평측부를 갖다 놓고 8구에 물론 운자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대를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7구부터 작시를 하면 됩니다. 자, 7구 작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순절 금산 삼부자요. 자, 순절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걸 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순자는 따라 죽을 순자하고 절개절자입니다. 자, 절개를 바쳤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바쳤느냐? 금산 전투에서 바쳤어요. 충청도 금산 있죠? 거기에 싸우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삼부자는 세 부자가 다 순절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임진란 때. 그러니까 아들 두 분하고 같이 순절을 하신 거죠. 그래서 순절 금산 삼부자요. 삼부자가 금산 전투에서 순절을 함으로써 마지막 8구를 보겠습니다. 8구는 운자가 버릴 연자입니다. 버릴 연자가 들어가게 작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일가위국 공신년이라. 일가, 한 가족이 모두가 그런 뜻이에요. 일가. 위국, 나라를 위해서. 공, 함께 공자. 다 같이 그 말이에요. 한 가족, 그러니까 삼부자가 다 같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신, 몸을 연, 버릴 연자인데 바쳤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라 위해서 한 가족이 모두가 다 목숨을 바치셨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7구하고 8구도 평측을 맞춰보고 넘어가죠. 자, 7구 평측. 순절 측, 금산 삼 평평평, 부자 측.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있는 금자, 비단 금자, 요건 원래 측성입니다. 그런데 이 7구에서만은
세 번째 글자가 평성으로 나오면 됩니다. 5구나 6구는 세 번째 글자라고 그래서 평칙이 바꿔주면 안 돼요. 그러나 여기에 7구나 8구에서는 세 번째 글자가 평칙이 바꿔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8구로 가서 평칙을 보겠습니다. 일가, 평, 위국, 동, 측, 신연, 평. 여기도 맨 앞에 첫 글자 한일자는 측성입니다만은 첫 글자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글자 할 위자 있죠. 요건 평성인데 측성줄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글자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칙도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8구까지 다 마쳤으니까 이번에는 성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악모 재봉 고경명 선생이라 장원급제 호간선이요 장원급제한 풍채고운 선비로 창의군공 백발연이라 백발의 나이에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웠네. 기상당당 종숙가며 당당한 기상을 누가 감히 따를 자 있으며 용자 늠름 유수선이라 늠름한 자태를 앞설 자가 누가 있겠는가. 경문마상 정신공이요 마상경문으로 정신을 공고히 하고 맹약 융중의지견이라 진중에서는 맹약으로 의지를 굳건히 했네. 순절 금산 삼부자요 삼부자가 금산 전투에서 순절함으로써 일과유고 공신년이라 나라 위해서 한 가족 모두 목숨을 바치셨네. 이상 마치겠습니다.